공시지가 기준법은 여기서 시작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확히 쓸 거면 여기 시점 수정이라고 쓰면 안 돼요. 산식이기 때문에. 곱하는 건 시점 수정을 곱하는 게 아니라 시점 수정 7을 곱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치.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이러면 이제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가. 요거 하나하나 개념은 아셔야지. 이론이니까. 실무는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교 표준지 보시면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어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 시 비교 기준으로 선정하는 표준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 거기가 중요해요. 거기가. 그게 이제 비교 표준지 선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적용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안 쓸 거예요. 이건 어디서 쓰냐면 보상평가에서 써요. 보상평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쓰시는 거는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깝게 공시된 비교 표준지를 쓰시겠지, 그지? 적용 공시지가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선택된 연도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점 수정이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 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인 불일치로 인하여 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시점 수정치,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할 때 시점 수정치의 원칙은 뭡니까? 뭘 기준으로 산정을 하죠? 지가 변동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용도별 지가 변동률을 쓰는 거예요. 용도별 지가 변동률을 쓰지 못하면 뭘 씁니까?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쓰면 안 돼. 용도별 지가 변동률을 써. 그러니까 안 되면 세 가지가 또 나와요. 지역의 평균 변동률이나 이렇게 나머지 세 가지를 또 쓸 수 있다고. 그것도 안 되면 뭘 쓰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감칙에 나와 있잖아, 이거는.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는 뭐라고 합니까? 표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지가 변동률도 매월 산정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헷갈리면 안 될게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겠죠, 지가 변동률이. 계속 월마다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표본지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보시면 써 있어요. 시점 수정치 산정 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그거 가로 보면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지가 지수의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비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 하신 적 있어요? 저기서? 실무 문제에서? 있어요? 아, 벌써? 보통 인근 지역에 속함으로 지역 요인 비교치 1 이렇게 쓰고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데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면은 표준지 선정을 잘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지역 요인 비교란 비교 표준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 이용과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의 표준적인 획지의 최유효 이용. 지역과 지역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안에 있는 최유효 이용에 할당하는 표준적인 획지. 얘 지역에 속하는 표준적인 최유효 이용에 속하는 획지. 얘네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의 비교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지역과 대상 토지가 있는 지역 모두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역 요인 비교를 할 때 대상 토지, 그다음에 비교 표준지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비교를 할 때 시점의 측면에서는 얘는 당연히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지. 그러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얘는 뭐 해야 돼요? 이론적인 측면에서 얘는 공시기준일을 해야지. 근데 공시기준일을 안 한다고. 공시기준일을 안 하고 얘는 기준 시점으로 해요. 왜냐면 공시기준일로 하게 되면은 인근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바뀌었잖아. 예를 들어서 공시기준일부터 비교 표준지가 소재한 인근 지역이 기준 시점까지 바뀌었어. 그럼 인근 지역에 속하고 있는데도 지역요인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뭔 말인지 머리에서 돌았지 지금. 뭔 얘기냐면, 자 봐봐, 뭔 얘기냐면 대상 토지랑
비교 표준지랑 인근 지역에 있어요. 인근 지역에 있는데 얘는 지금 기준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시점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 공시 기준이라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하고 공시 기준은 매년 1월 1일이잖아요. 이때 이 일자로 공시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 근데 이때 공시 기준일의 지역 상황과 이때 지역 상황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있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거 1월 1일이고 예를 들어 기준 시점이 12월 31일이야. 그럼 1년 지난 거야, 지금 거의.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인근 지역이 있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때 지역요인 비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론적으로는. 그걸 막고자 둘 다 기준 시점을 하는 거예요. 지역의 상황을 역추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기준 시점 공시 기준일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역추적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리고 인근 지역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요인 비교치를 산정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공시 기준일이 어땠는지를 내가 또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1월 1일자가 어땠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떻게 알아봐? 다 찾아야지. 이제 공시 기준일쯤 해가지고 사진이라든지 그 인근 주변 환경까지 다 뒤지고 다녀야 된다고. 그럼 그게 더 비합리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기준 시점, 얘도 기준 시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안 하면 돼. 그냥 가장 유사한 거를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럼 개별 요인은 어때? 개별 요인은 달라요, 또. 개별 요인 얘 같은 경우는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비교 표준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기점, 얘는 공시 기준이에요. 얘는 공시 기준일의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공시되잖아요. 공시 기준일을 토대로 얘 토지 특성이 다 공시되잖아. 그럼 다 알 수 있지.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더 웃긴 거지. 1월 1일자로 비교 표준지가 새로 한 면으로 공시가 됐어. 근데 지금 12월 30일에 갔더니 옆 일지랑 붙어가지고 얘가 1단지가 돼갖고 중로 한 면에 붙어 있어. 그럼 뭐로 비교를 할 거냐라는 거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공시 기준일, 얘는 기준 시점. 이해되시죠? 얘가 웃긴 놈이네, 얘가 미친놈이에요, 얘. 진짜. 내가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일단은 1방법, 2방법이라는 표현 알아요, 몰라요? 예, 이론에 쓰지 마세요. 그건 수험계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1방법, 2방법이 통용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책에 편의를 위해서 1방법, 2방법을 쓴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1방법, 2방법이라는 말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그 밖에 요인 보정치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 토지 가격을 보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교 표준지 가격을 보정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단 정답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이론에서 대상 토지 가격을 보정하는 겁니다. 그 밖에 요인 보정치 산정을 할 때 사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거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가 사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대상 토지와 유사한 애를 선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무는 그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이론적으로 그 밖에 요인 보정치 뜻이 뭐냐면은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보정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토지의 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보정치가 그 밖에 요인 보정치예요. 그러면 내 토지, 내 가격을 보정하는 거라고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얘는 뭐로 쓰고 있냐? 저거로 쓰고 있죠. 얘가 제도상 현실화율에 미달하거든, 지금. 이게 뭔 얘기냐? 시장 가치에 미달한다고 봐도 되지. 예를 들어서, 이게 표준지가 신림동
100번째,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토지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면 회당 100만 원이야.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얼마로 공시했냐? 100만 원으로 공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세저항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몇 제곱미터 안 되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토지 가격 1,000원 올리면 세금 10억 더 내야 됩니다. 얘는 작으니까 그렇지, 그나마. 그럼 얘는 얼마 정도 공시돼, 일반적으로? 70만 원 공시됐다. 그럼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예요? 70%란 얘기예요. 80만 원으로 공시됐다. 현실화율이 몇 프로예요? 80%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거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조사평가하는 거잖아요? 얘 기준가치가 뭐냐면 시장가치가 아니에요. 얘 기준가치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정가격이에요. 이 적정가격은 뭐냐면 시장가치랑 다른 거예요. 얘 시장가치 외가치입니다. 시장가치 외가치야.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 현실화율이 미달된 게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언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걔네들. 이게 왜 문제야? 적정 가격 나라에서 결정한 거예요. 적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올바르고 알맞다예요, 뜻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올바르고 알맞을 것 같아. 이거예요. 시장 가치로 공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정 가격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현실화율이 미달됐다. 이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현실화율이 미달된 게 문제다.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화율은 당연히 미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하는지? 그럼 다시 이쪽으로 잠깐 다시 넘어와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뭘 쓰고 있냐? 저 현실화율 미달을 보정하는 수치로 쓰고 있죠, 지금.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근데 너무 낮아, 이거, 지금. 이거 너무 낮아, 지금. 너무. 강남의 일반적인 토지가 그 밖에 있는 보정치 몇 쓸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최소 2.2입니다. 최소. 그러면 100만원짜리 토지 50만원도 안 되게 공시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지? 지방은 더 심한 데도 많아요. 예전에 경남 진주에 있는 거 하나 평가했는데 그 밖에 보정치 5 썼습니다, 5.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서 20% 미만으로 공시됐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먹은 건 13인가 봤어요, 13. 임야. 강남 어떻게 쓰지, 13이면? 2만 넘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거든요. 13. 정리하면, 이론에서는 얘는 대상 토지의 가격을 보정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써야 돼, 무조건. 현실적으로는 이거죠. 현실화율 미달을 보정하고 있는 거죠. 현실화율 미달. 자, 그래서 그 밖의 요인 보정 보면은, 그 밖의 요인이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의 비교 외에 그렇게 써있잖아. 대상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그죠? 그 밖의 요인 보정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이다. 이렇게.